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학 이야기 세 번째 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이야기 1, 2, 3, 4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은 원자. 우리가 이 원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자가 뭔지. 사실 현대 사회에서 보면 원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익숙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원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처음에 우리 인류가 이제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뭐 먹고 살기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아마,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무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많이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인구수가, 사람 수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식량이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식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먹을 게 이제 잉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부 계층은 농사를 안 짓고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 않고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철학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층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그리스 지역의 이오니아라는 섬에서 탈레스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제 말씀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리스 시대에, 그 당시에 뭐냐면 번개가 칠 때, 보통 그리스에는 신을 많이 모시는 사회였는데, 그래서 그 중에 제우스 신이 화가 나면은 번개를 친다는 그런 신중심 사고를 했을 때예요. 그런데, 탈레스는 이오니아 섬에서 이러한 번개 치는 것이 그리스 신이 화를 내서 번개를 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일정한 질서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번개를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탈레스가 이제 처음으로 어떤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젊은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100년 후에 이오니아 섬 같은 섬에서 태어난 데모크리투스, 기원전 4세기의 데모크리투스라는 분이 이제 자연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라는 거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모크리투스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모든 이제 포도에 있는 원자나, 사람에 있는 원자나, 개라든지 뱀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최소의 입자는 뭐냐면,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로 동일한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에 들어있는 원자도 우리 몸속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 단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그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는 이제 둥글둥글하게 배열되어 있고, 사람은 사람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된 차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이제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레고 알죠? 어린이들 가지고 있는 레고를 가지고 똑같은 레고 모양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붙이느냐, 연결하느냐,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모양도 되고, 뱀 모양도 되고, 개 모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데모크리투스가 모든 물질의 근본 단위는 원자라는 개념을 주장한 거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뭐냐면은 중세 유럽 지역에 이제 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약 1500년 이상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원자라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 논리에서 벗어나면은 종교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600년대, 그러니까 1600년대 그 이탈리아 지역에 르네상스가 이제 이렇게 1400년대부터 이제 르네상스 이 사상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중심 사상에서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1600년대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원자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종교 재판에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유명한 게 뭐냐면 종교 재판 이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주 유명한 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600년대에. 그러면서 1600년대 이탈리아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원자에 대한 개념도 이제 가지게 되고, 현미경도 이렇게 가지고 관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 조금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이런 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그런 이제 그 과학 활동이 있다가 프랑스 쪽으로 이게 이제 그 유럽 대륙으로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프랑스에서 많은 이제 그 과학 활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보면은 이제 라보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프루스트의 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 법칙들이 발표돼요. 자, 그러면서 1700년대에 프랑스 쪽에서 유럽 대륙에서 많은 이제 과학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영국은 아직 그러한 그 과학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 듣냐면 1803년에 돌턴이 이런 유럽 대륙에 있는 과학 지식을 정리해 가지고 돌턴의 원자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런 그 유럽 대륙에서 어떠한 과학 활동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턴의 원자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 영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 이제 밝혀지는데, 돌턴의 원자설에 뭐가 있냐면은 원자의 모양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돌턴의 원자설에 4가지 그게 존재하는데, 돌턴의 원자설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돌턴의 원자설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이야기. 처음에 데모크리투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데모크리투스는 뭐냐면은 더 이상 쪼개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 변화가 없다. 라보아지의 질량 보존 법칙을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프랑스의 프루스트가 이야기한 뭐냐면은 기체가 생길 때 일정한 성분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프루스트의 세 번째, 이와 같이 유럽 대에서 이러한 데모크리투스, 라보아지의, 프루스트의 내용을 3가지를 정리하고, 네 번째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돌턴이 네 번째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그러면서 모양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원자의 모양을. 그래서 원자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단단한 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게 처음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뭐냐면 여러 개의 원소들이 발견됐는데 수소도 발견되고 산소도 발견되고 이러는데 뭐냐면은 화학적 성질만 다르지 크기나 모양, 질량 뭐 이런 것들은 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돌턴이 뭐냐면 수소와 산소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턴의 원자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돌턴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 똑같은 수소의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소와 산소는 다른 원소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턴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유럽 쪽에 있는, 유럽 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턴의 독특한 창의성이 들어간 거죠. 돌턴의 원자설에 들어간 겁니다. 그 돌턴의 원자설을 바탕으로 해서 1803년에 돌턴이 이런 식으로 단단한 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원자 모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과연 원자 모양은 그런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어떤 얘기냐면 톰슨, 러더포드, 보어 이렇게 가면서 원자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내게 돼요. 처음에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포드는 핵을 발견하고 보어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톰슨이 이런 실험을 해요. 뭐냐면은 여기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걸어주면 마이너스극 쪽에서 전자가 날아갑니다. 전자가 날아가는데 처음에는 밝은 빛이 보였어요. 밝은 빛이 보이니까 뭐냐면 톰슨은 이거를 그 앞에 이제 크룩스라는 처음에 실험한 사람은 크룩스 백작이었는데 그분은 이거를 밝게 빛이 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음극선이다. 음극에서 나온 음극에서 나와서 날아가는 빛이다. 음극선이라고 했습니다. 음극선. 그런데 톰슨은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빛이라면은 직진을 해야 되는 거죠. 중성이니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플러스를 걸었더니 이것이 이 빛이 휘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려와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중성이 아닌 뭔가 다른 거다. 이게 플러스 쪽으로 끌려왔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띤 입자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톰슨은 이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마이너스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끌려온 거다. 끌려왔으니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일렉트론이라고 부르자. 우리말로는 전자죠. 그래서 전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갖냐면 마이너스를 띤 입자입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끌려오죠. 이것이 최초로 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전자를 발견해서 뭐냐면은 톰슨은 전자를 발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자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 단단한 구에 박혀 있다. 이런 푸딩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딩 원자 모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903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03년 이후에 톰슨의 제자 러더포드한테 과제를 줍니다. 내가 전자를 이 마이너스를 띤 입자는 발견해서 확실하게 알았는데 플러스를 띤 전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네가 한번 밝혀봐라. 그랬더니 러더포드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해서 뭐냐면은 이걸 밝혀내요. 어떤 실험하냐면은 우리아름 입자를 이렇게 여기다 우리아름을 갖다가 놓으면은 알파 방사선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금박이 이렇게 얇은 금막을 여기다 놓으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단단한 구로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알파 입자가 가서 전부 튕겨 나올 것이다.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이 금박을 거의 다 통과를 하고 뭐냐면 8,900번 중에 한 번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900번 중에 한 번만 튕겨 나오고 대부분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로 이 알파 입자가 뭐냐면 플러스로 되어 있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니까 뭔가 플러스를 띈 거하고 부딪혀서 튕겨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아주 작은 입자, 플러스를 띈 입자가 있다. 그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핵이라고 하자. 뉴클리어스 핵이라고 하자. 그래서 러더포드가 핵을 발견한 것이 됩니다. 러더포드가 핵을 발견해서 이 가운데에 플러스를 띤 입자가 있다. 플러스를 띤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 이 핵이라고 부릅니다. 핵. 그래서 러더포드가 1911년에 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리고 러더포드가 다시 이거 발견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러더포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빈 공간에 전자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이 핵 주위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밝혀봐라. 이런 그 과제를 주는 거죠. 보어한테. 보어가 그래서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무슨 실험이 있었냐면은, 실험 결과가 있었냐면 선 스펙트럼의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소나 이런 리튬, 나트륨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열해 가지고 보면은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밝은 부분이. 그래서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쭉 빨주노초 하나 쭉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선으로 어두운 바탕에 있는데 선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를 왜 나타나는지 설명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보어가 이 실험 데이터를 갖다 놓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어가 이 개념을 뭐로 풀이하면은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kop질 이렇게 해서 일정한 궤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 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이렇게, 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빛을 내게 된다. 빛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만큼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데, 이 중간에는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선에서는 움직이지만 이 사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어는 뭐라냐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전자는 일정한 이 궤도에서만 움직이지 이 중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솔라 시스템, 태양계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어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뭐냐면 전자는 여기서는 움직이지만 이 중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또 여기서는 움직이지, 이런 식의 뭐냐면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자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보어가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이렇게 해서 보어까지 해서 원자 구조가 이렇게 밝혀졌는데, 나중에 보면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이제 1900년 초에는 선 스펙트럼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한 선만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현대에 와가지고 좀 더 좋은 계측기기를 봤더니 이 선 주위에 또 작은 선들이 여러 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러더포드의 단순한 이 일정 궤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는 그거를 여러 개의 휘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냐. 첫 번째 껍질은 s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는 s 오비탈, p 오비탈, 세 번째 껍질은 sp, d 오비탈, 이와 같이 오비탈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에는 뭐냐면 전자가 구름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궤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웨이브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는 전자 구름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일렉트론 클라우드 모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13년까지 어느 정도 영국에서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게 돼요. 처음에 돌턴이
뭐냐면 단단한 구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약 100여 년 후에 원자의 구조가 완전히 밝혀지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탈레스가 뭐냐면은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데모크리투스가 100년 후에 원자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은 1803년에 돌턴 원자설을 발표하고 나니까 톰슨이 100년 후에 1900 약 3년쯤 돼서 여기 뭐냐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약 100년 사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정확히는 하여튼 우리 인류 역사는 처음에 인류가 우리 지구상에 300만 년 전에 뭐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300만 년 전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1만 년 전까지 이제 1만 년 전에 비로소 이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고 그다음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오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거 보면 BC 4세기 데모크리투스가 원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뭐냐면은 1800년, 16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지금 2000년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은 과학이 발전돼 있어서 우리 현대에서는 2000년대 1900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2022년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학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우리 앞에 계신 선조들께서 밝혀내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느꼈습니다. 톰슨은 평생을 거쳐서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포드는 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보어는 일정 궤도의 원자 그 구조 이야기 이거는 일생을 거쳐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쉽게 배우지만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서 이렇게 얻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짧은 시간에 쉽게 배우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 톰슨이라는 분은 일생에 거쳐서 전자를 발견하신 분이구나. 또 러더포드는 핵을 발견하신 분이다. 그러니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우리는 공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 이전에 이거를 발견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공부하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화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해봤지만 정말 많은 화학 지식이 있어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많은 패러데이도 있고 뭐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할 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즐겁게 배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일생을 거쳐서 이렇게 이것을 밝혀내셨는데 나는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배운다는 거 이전에 그분을 생각하면 엄청 고마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아는 배움의 과정은 즐거움이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학이 20지면 불역 여로하라. 때때로 배우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화학의 이야기도 무척 즐거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엄청난 과학의 발전 위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이 과학을 발전돼 있고 그래서 과학 기술도 발전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가 됐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선진화됐죠. 그렇죠. 선진국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냐면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화학 공부를 해서 이러한 이거를 갖다가 화학을 이제는 공부한 것을 건강 문제, 저는 이제 건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이렇게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건강 조건 7가지와 그 다음에 그 근육, 우리 이제 뼈와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없으면은 근육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뼈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근육 풀기를 해봤더니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근육 풀기 건강법 아주 재미있는 거다. 그래서 근육 풀기 건강법을 실천을 했더니 건강 실험을 했더니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 신비롭다. 아주 이건 뭔가 나의 건강도 해결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혹시라도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효과 있습니다. 근육풀기 건강법.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5월 중순, 지금 이 화학 이야기는 근육풀기 건강법을 하는데 손 쪽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손하고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육풀기 건강법까지 마무리하고 나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근육풀기 건강법이라는 책을 한번 출판사에 의뢰해가지고 한번 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내는 목적은 뭐냐면은 저는 돈 버는 거와 관계없고 거기서 출판사에서 안 내줘도 저는 뭐 그런 큰 뭐 제가 아쉬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응수타진은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중순 넘어가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이에요. 뭐 출판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상당히 흥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제가 이번 시간에 3번째로 화학 이야기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자는 우리 과학에 보면은 상당히 데모크리투스가 처음으로 원자 개념을 이야기했던 것이 과학의 중대한 출발점을 나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증거는 없었지만 생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더 이상 쪼개지 않은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는 이 개념을 만들어낸 데모크리투스의 놀라운 창의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높이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데모크리투스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원자 구조도 밝혀지고 그러면서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전자도 밝혀지고 그래서 현대는 전자시대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거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데모크리투스도 있고 라부아제도 있고 프루스트도 있고 돌턴도 있고 뭐 패러데이도 있고 여러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신 한 분 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고마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한 많은 분들의 덕택으로 이런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화학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야기라고 이건 뭐냐면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각 사람마다 이야기가 있듯이 화학에도 이야기가 있고 물리도 이야기가 있고 철학에도 이야기가 있고 심리에도 이야기가 있고 뭐 농사에도 이야기가 있고 어업에도 이야기가 있고 뭐 어디에든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만화 이야기도 있고 뭐 굉장히 공상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학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3번째 화학의 이야기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